자, 이제 두 번째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볼 텐데요. 그 앞에서 지구계라는 거를 다루면서 조금은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됩니다. 기권, 그리고 수권, 지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자, 이렇게 5개가 되는데요. 자,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권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은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요. 자, 지구를 보자면요.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지구는 반지름이 6,400km라 그래요. 그런데 기권은 1,000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근데 1,000km가 사실은 높이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거가 들어가요. 지구 크기에 비해서 라고 상대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일단 기권은 간단하게 보면 지구의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옷을 왜 입죠? 맞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 텐데 생물의 호흡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을 하게 돼요. 자, 호흡은 그리고 광합성은 초등학교 때 잠깐은 나오기는 했어요. 다시 볼게요. 자,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고로한 작용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은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고로한 그 과정인데 이때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보호한다. 자, 여기서 나왔네요. 지구의 옷이다. 기권은 지구의 옷이다. 자, 그럼 그 해로운 빛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예시가 자외선이에요. 자,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죠. 왜 차단할까요? 맞아요. 해로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차단하기 위해 바르는 그 크림, 자외선 크림 있잖아요. 그건 그 99%는 기권에서 흡수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차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기권에서 다 흡수가 된다. 그래서 생명체가 보호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옷.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날씨를 변화시킨다. 이러면 바람 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 변화. 자, 지표 변화는 뭐냐면, 자, 간단한 예시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이 요 그림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얘는 사막에 있는 바위예요. 아래쪽은 많이 파여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자, 요거는 바람이 깎아서 이런 식으로 침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형을 변화시킨다. 즉, 지표를 변화시킨다. 요 뜻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지구상의 열을 고루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따뜻한 지역에서의 공기는 따뜻하겠죠. 그 공기가 좀 추운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요. 그러면 따뜻한 곳에 있던 열이 차가운 곳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상의 열을 고루 분배한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권은 여러분들이 그냥 흐르는 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물 외에도 빙하도 있고요. 아니면 지하에서 흐르는 지하수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빙하를 포함하여 강물이나 바닷물 등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몸에도 물이 있죠. 다른 생명체에도 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몸을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생물의 서식지. 물고기들 어디서 사나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 안에서 살죠.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 보일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보일러는 어떤 원리냐면 물을 가열해요. 가열된 물이 여러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따뜻한 열을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수건이 하고요. 자, 수건은 즉 물은 움직이게 됩니다. 즉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요 그림 살펴주세요. 자,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냥 여기 있네요. 36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뒤에 놓고 찾았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일단 물이 바다에서도 증발되고요. 그 다음에 강에서도 증발이 되겠죠. 자, 증발이 되면 여기 이제 구름이 생기겠죠. 증발이 된다라는 거는 물이 수증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증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리고 특정 온도가 되게 되면은 물방울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강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대기로 증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비나 눈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과 생물권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비가 내림으로써 직권과 생물권에 물을 공급을 하네요. 자, 물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가네요. 그럼 이때는 풍화와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그 결과 지표가 변화하게 되고요. 호수나 바다로 그 물은 운반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은 계속 순환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직권입니다. 자, 직권은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를 하게 돼요. 지구계에서 기권과 수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한다. 조금 전에 기권 공부할 때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이다. 그런데 기권은 1000km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권과 수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영양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어디 살죠? 네, 땅에 살죠. 땅 위에 바로 살죠. 생명체가 살아가는 공간과 물질을 제공을 해준다. 그 다음에 화산활동. 땅, 지구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이 되는 거죠. 분출된 물질은 기권과 수권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자, 기권. 화산재가 기권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뿌얘지겠죠? 영향 미치죠. 자, 그 다음에 바다 아래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 물질 중에서 일부는 물에 녹겠죠. 그럼 수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직권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생물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살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를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지구이고 생물권이다. 자, 영양은 일단 생물은 광합성이나 호흡을 통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고, 그다음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러면 성분 변화하겠죠. 자, 그다음 토양 속의 미생물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의 성분을 변화한다. 자, 일단은 어떤 생명체가 죽어요. 그대로 계속 있나요? 아니에요. 썩겠죠. 자, 썩는다는 거는 뭐냐면 토양 속의 미생물이 어떠한 생물이라든지 배설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네, 토양의 성분이 변화되게 되겠죠. 자,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외권이에요. 자, 외권은 지구의 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 환경을 외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구계란 지구 시스템인데 왜 지구 밖의 거를 포함시키지?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태양이나 달 등 수없이 많은 천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영향은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요. 자, 광합성은 이제 우리가 1학년 생물 시간에 즉 김지원 선생님과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을 이용을 해서 산소와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 그걸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이용하는 거, 빛,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건에 물을 순환시킨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태양이 수건에 물을 순환시키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외권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은 지표에 떨어진 생물권과 직권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거는 별똥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 친구들도 별똥별을 보면은 소원을 빌고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상을 깨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 그냥 지구 바깥에 동동동동 떠다니던 암석 덩어리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암석들이 내려오면서 기권과 마찰에 다 타면 좋지만 만약에 다 타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생물권과 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 자, 요게 뭐냐면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운석 구덩이라 그래요. 자, 요거는 미국 애리조니아주 캐니언 다이아블로 사막의 큰 운덩이. 지름은 1200m, 1km 더하기 200m. 굉장하죠. 주벽은 평원보다 39m가 높고 지름이 30m, 무게가 10만 톤 정도인 철질 운석이. 와, 대단하죠. 지름이 30m, 무게가 10만 톤. 이런 운석이 떨어져서 이제 생긴 운석 구덩이에요. 자, 일단 이게 운석 구덩인데 지구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던 생명체는 안타깝지만 이승을 떠날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 땅이 파였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직권의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대략이라고 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